자, 법인세 실무연수 프린트는 12페이지고, 12페이지고, 6번 퇴직후에 충당금 조정 명세서인데, 퇴직후에 충당금 조정 명세서가 아까는 우리가 공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이거.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코드번호 1284번에 프로그램에 법인 조정에, 한번 들어가 봐요, 법인 조정에. 자, 법인 조정에 감목별 세무 조정 가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 들어가셔서 그 상단에 가면 설정률이라고 있죠. 설정률. 설정률을 한번 눌러봐요. 설정률. 설정률 눌러서 설정률 옆에 아래 확장 버튼 누르면 그전에는 그냥 퇴직급여 충당부채로만 그 부채로만 설정하다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나중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 부채로만 설정하던 회사한테 갑자기 금융기관에 만약에 뭐 퇴직금 추계액이 1억 원이라 했을 때 1억 원 니네 한꺼번에 금융기관 예치해. 그러면 부담이 있어 없어? 있죠. 은행에다 예치 안 하고 그냥 부채로만 설정하다가 니네 지금부터는 이제 금융기관한테 예치를 해야 돼. 한 번에 다 예치해. 그러면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고자 예전에는 이렇게 해줬었다는 얘기야. 2010년도에는 충당부채를 30%까지. 충당부채 30%까지라는 얘기는 퇴직연금으로 70%만 부담하면 됐었다는 얘기지. 그러다 계속 이제 줄어왔었다는 얘기야. 줄어와서 16년도 중에는 16년도 중에 이제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됐다는 얘기는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송금으로. 그러면 과거에 충당해 놓은 건 살아있다는 얘기야. 과거에 충당해 놓은 건. 과거에 일부 인정해줬으니까 뭐 30%부터 5%까지 일부 해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충당부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은 충당부채 인정해주지 않지만 과거에 인정해줬던 부분 때문에 일단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84의 기출문제 코드번호 1284번이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하시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기초에 2,500, 기말에 2,800, 단기에 사용한 금액이 2,300, 단기에 설정한 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어려워해.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용하면 좋아요. 퇴직급여 충당금 그려놓고 전기요율은 기초대충 2,500, 기말잔액은 기말대충 2,800. 단기에 지급한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 사용했으니까 대변에 2,300, 차변 2,300. 단기에 설정한 것은 대변에 2,600만 원.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고 단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는 우리 소득처분 중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관리한 서식인데 전기 자본금 적립금 조정 을표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전년도에 전기 이전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 유보 발생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한 게 있다 이런 얘기고. 단기의 지급 내역은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에 300만 원 줬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것도 2천만 원 줬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것도 현시적 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금 인정이 됩니다.
자, 급여 내역을 보니까, 예,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상여 판매비와 관리비, 임금 제조원가 나와 있고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 우리 일반적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자의 급여는 퇴직금 예, 설정 대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 퇴직금은 몇 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거라서 예, 퇴직금 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충 설정 대상에서 예, 제외하고 예, 총 급여에게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요. 예, 여기죠. 이거 1년 미만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충당부채 설정 대상 제외하고 위에 상여 중에는 예,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 초과한 임원 상여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원 상여금은 한도 초과하면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은 한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 얘는 나왔을 때 바로 세무조정 해줘야 돼. 나왔을 때. 나중에 해주려고 하면 얘가 있었는지를 까먹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 봐요. 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먼저 들어가셔서 감옥별 세무조정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예, 왼쪽 상단에 가면 조정 등록 있어요. 조정 등록. 예,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 감옥란에다가 세 번째 칸에다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300만 원. 예, 송금불산입 예, 상여 해주시면 되고요.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 상여고 기타 사항 사업연도 종료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2억 8천만 원이고 보험 수리적 기준 퇴직금 추계액은 3억 원인데 퇴직금 추계액이 두 개가 나오면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보고요. 당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대요. 여기까지들 중에서 필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은 충당했을 때 송금불산 유보 발생이고 사용했을 때 송금산 유보 감소 퇴직연금은 불입했을 때 송금산 유보 발생이고 사용했을 때 송금불산 유보 감소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순서는 첫 번째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하고요. 이거 여기서 쓰지 맙시다 그냥. 미안해요. 쓰신 분들은.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 읽다가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 한도액 계산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총급여 기준이고 아직 필기하지 말고 먼저 봐봐요. 두 번째가 추계액 기준입니다. 총급여 기준은 세법상 총급여 아직 필기하면 안 돼요.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세법상 총급여의 5%고 세법상 총급여는 장부상 총급여에서 설정 대상 제외 급여를 빼줘요. 그리고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급여가 있어요. 또 인정상여, 그 다음에 비과세, 그 다음 학정기여형 퇴직 연금자 급여. 얘네들은 장부상 총급여도 제외를 하고 그 인정상여의 대표적인 게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인데 지금 문제 이제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가 있다는 거지, 그지? 300만 원. 300만 원 있고 이 300만 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상여 처리하고 비과세는 가세가 아니니까 그지? 총급에 안 들어가고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 급여는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는 퇴직급여 충당부터 설정 안 하거든? 응? 학정급여형만 설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는 퇴직급여 충당부터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여는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제 장부상 총급여가 얼마냐면 장부상 총급여가 요 금액이 장부상 총급여예요. 1억 8천. 그 다음에 1,300. 그 다음에 5억 5천. 그래서 장부당 총급여가 7억 4,300만 원이고 장부당 총급여가 7억 4,300만 원인데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가 여기 얼마 들어가 있으니까 300만 원 들어가 있죠. 그래서 300만 원 빼주면 여기가 7억 4천이고 설정 대상 제외급여는 설정 대상 제외급여는 중도 퇴사자와 1년 미만 근속자. 일반적으로 이제 1년 미만 근속자한테는 퇴직금 안 주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만약에 1년 미만 근속자도 우리 회사는 퇴직금 주는 회사다. 그럼 여기 넣어줘야 돼. 뺄 필요가 없어. 중도 퇴사자는 이미 뭐 했어? 중도에 퇴사를 했으니까 퇴직금의 충당부채 대상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 지금 뭐가 있어? 문제에 몇 년 미만 근속자. 1년 미만 근속자가 1,000만 원하고 1,600하고 해서 2,6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2,6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7억 4천에서 2,600만 원 빼면 7억 1,400만 원이 되겠죠. 7억 4천에서 2,600만 원 빼면 그치? 7억 1,400만 원에 7억 1,400만 원에 5% 0.05 하면 3,570만 원이 나와요. 그 여기까지만 보면 그 총급여 기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추계액 기준에서 0%야. 추계액 기준에서.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하다 보니까 한도가 안 나와. 한도가. 여기까지만 먼저 필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추계액 기준. 퇴직금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거. 예. 사업연도 종료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이거 우리가 일시 퇴직 기준 퇴직금 추계액이라 합니다. 전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면 줘야 될 퇴직금이 2억 8천만 원이고 보험 수리적 기준은 뭐냐면 그 통계를 적용해서 직원들이 지금 뭐 몇 년 근속했고 앞으로 몇 년 근속한다고 치면은 했을 때 그거에 대해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따지면. 그 2억 8천만 원하고 3억 원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면 얼마예요? 3억 원이죠. 설명을 듣고 필기해. 설명을 듣고 여기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3억 원에 0%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0%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총급여 기준으로는 한도가 있는데 추계 기준은 한도가 없는 거지. 3억 원에 0%면 얼마야 얼마?
0원이고 여기서 뭘 빼주냐면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이 경우는 조금 헷갈려. 퇴직금 추계액이 0% 하면 0원이고 여기서 세법상 대충 2월 잔액을 빼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을 더하고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을 더하면 추계액 기준 한도가 나옵니다.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2월 잔액은 지금은 퇴직금 추계액이 몇 프로인데 0%인데 과거에는 일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정해 준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상 퇴충 2월 잔액은 우리가 전, 학, 부, 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전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기만 장부상 퇴충 전기만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이번 연도 기초대충이야. 기초대충. 기초대충이 얼마냐면 기초대충이 2,500만 원이고 여기가 2,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 없는데 과거에는 설정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오다가 퇴직연금으로 바뀐 거라서 과거에 확정기형 퇴직연금자에 대해서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걔를 빼주고 전기 부인 누계 전년도에 부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인된 금액이 그 1번 절에 보시면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 을표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해. 그지? 50만 원. 50만 원 있고 당은 단기 퇴직금 줄 때 사용한 퇴직급여 충당부채야. 2,300. 여기가 50만 원이고 전기 부인액이 그 다음에 단기 지급액 퇴직금 줄 때 사용한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그럼 전기만 장부상 퇴충이 2,500만 원인데 전기에 부인된 게 얼마니까? 50만 원이니까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2,500만 원 설정했을 때 50만 원만 부인했다는 얘기는 세법이 2,450만 원까지는 인정했었다는 얘기야. 퇴충을. 근데 이 중에서 단기에 퇴사해서 퇴사할 때 퇴직금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니까? 2,3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충당하고 부인하고 사용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 요게 지금 150만 원이고요. 퇴직금 전환금은 없어요. 지금 퇴직금 전환금은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국민연금으로 회사가 3분의 1, 직원이 3분의 1, 국가가 3분의 1 내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 150이 나옵니다. 그지?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150이 나와요. 150이.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세법상 대충 2월 잔액에서 세법상 대충 2월 잔액이 150만 원이죠. 그 중에 작은 금액 90, 11을 빼는 금액 세법상 대충 2월 잔액에서 퇴직금 추계액의 0% 이걸 빼고 퇴직금 전환금을 빼고 그러면 이게 15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0원 둘 중에 작은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닌데 둘 중에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이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만큼은 인정했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세법상 대충 이화 잔액이 과거에는 이만큼 인정했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환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인정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150만 원이 돼요. 150만 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영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영원은.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50이 나오잖아. 그지? 마이너스 150이. 그래서 설정의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150만 원 상계 처리하면 결국 0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급여 기준으로는 3,570만 원이지만 추계 기준으로는 얼마니까? 0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면 0원이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0원이 한도액. 0원이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추계 기준은 퇴직금 추계액의 0%까지 인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과거에 그지? 과거에 세법상 인정했던 태충이 있으면 걔를 이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상 태충 이월 잔액은 전년도에 퇴직금의 충당금액 설정하고 그지? 그 다음에 부인하고 사용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 그런 뜻이에요. 남아서 넘어온 금액 이거 예전에 세법 인정해줬다는 얘기고 퇴직금 전환금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 또 나온 적도 있었어. 있으면 얘가 있으면 한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도가 얘보다 많으면 한도가 생길 수도 있고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얘가 세법상 퇴충 2월에 대해서 넘어왔는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국은 0원하고 마이너스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 그거 만들어 주려고 요거 만들어 놓은 거야. 0원 만들어 주려고 결국은. 그래서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세법상 퇴충 2월 잔액에서 퇴직금 추계액의 0%뺀 금액에서 퇴직금 전환금 뺀 거 150만 원하고 둘 중에 큰 거. 큰 거 하면 결국은 얘하고 이렇게 계산이 나온 마이너스 150만 원하고 얘하고 퉁쳐서 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환입을 안 하니까 결국 한도가 0원이 된다. 그 한도 0원을 만들려고 나온 거라는 거야. 공식이 그냥. 그 둘 중에 추계액 기준하고 총급여 기준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0원이 한도고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회사 대상액이, 여기 봐봐요. 자,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건데, 회사가 이번 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와 충당부채가 얼마예요? 2,600만 원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만 보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이 2,600이에요. 이해할까요? 회사가 2,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0원입니다. 0원.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나와요. 한도 초과 금액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전기퇴충 한도 초과, 세무조정. 전기퇴충 한도 초과 세무조정은 세법상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단기 퇴직금 지급액이 더 큰 경우, 더 큰 경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송금 산입, 유보 감소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 퇴직금 지급액, 퇴직금 줄 때 사용한 퇴충이 얼마냐면 2,300만 원 사용했어, 그지? 그리고 회사 기초퇴충이 얼마? 기초퇴충이 2,500만 원이고 이 금액 중에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50만 원 있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세법상 기초대충은 2,450이에요. 2,450. 세법상 기초대충 2,450만 원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2,300만 원까지 줬을 때 아무런 조정이 안 나와. 그 부분은 단기 퇴직금 지급액 2,300이 아니라 2,500만 원을 2,500만 원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모두 상계 처리했다. 여기 필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행인 건 이거 프로그램이 자동 잡아줘. 프로그램이. 자, 요 금액이 지금 2,500이라고 가정해서 2,500. 그러면 단기 설정한 금액이 2,600이면 여기 1,600이고 회사는 이런데 세법은 기초대충이 2,500이 아니에요. 2,450만 원입니다. 전기 부인액 45만 원? 50만 원? 전년도 한도 초과액이 얼마 있어? 50만 원을 부인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회사가 전년도에 퇴충을 얼마 잡았어요? 회사가 전년도에 퇴충 얼마 잡았어요? 2,500만 원 잡았어요. 그지? 근데 세법은 전년도에 얼마 부인했어요?
그래서 세법의 기초대출은 2,450만 원입니다. 2,500에서 50만 원 부인했으니까 2,450만 원밖에 인정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퇴직할 때 여기 얼마밖에 못 줘? 얼마밖에 사용 못 해? 2,450만 원밖에 사용 못 해요. 됐을까요? 어? 자, 이걸 분계로 표현해 볼게. 분계로. 그래서 퇴직금 지급 시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0만 원을 없애고 퇴직금 현금 등으로 퇴직금을 2,500만 원 줬습니다. 퇴직연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안 잡았지. 세법은 퇴충을 얼마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2,450. 그 나머지 50만 원이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정이 손금 산입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발생한 거는 그 전에 뭐 했기 때문에 기초대충 중에 얼마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전기대충 한도초가 50만 원. 그 전에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을 거니까 이때는 송금 불산이 무슨 감소? 유보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면 좋고 이해를 안 해도 프로그램이 자동 잡아줘. 잡아주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 부분 때문에 회사와 세법 간에 부인한 금액 때문에 퇴직금 줄 때도 그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 그것도 언제만 퇴직금 지급액이 누구보다 클 때만 세법상 기초퇴직금보다 클 때만 여기까지 필기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이해하시면 그 총계정원장에 있는 임금 제조원가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상여금 판매비와 관리비 이번 연도에 뭐 임금이든 뭐 상여금이든 자급이든 급여 준 거 있으면 이렇게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 제조원가가 몇 명이에요? 임금 제조원가가 여기 인원 써있죠. 여기 인원 임금 제조원가 몇 명? 11명 11명 5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 금액 중에서 1년 미만 근속자가 몇 명? 2명 1,600만 원이고요. 2명 1,600만 원. 그러면 11명에서 2명 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자가 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9명. 그 다음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몇 명이에요? 4명이고 이거 같은 사람이죠? 급여판, 상여판 같은 사람이죠? 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여판 4명이고 1년 미만 근속자가 몇 명이에요? 1명이죠, 1명. 1명 1,000만 원이고 상여금은 같은 인원이라서 또 적을 필요가 없어. 같은 인원이라서. 이해 가나요?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같은 사람. 여기다가 4명을 적어버리면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지. 같은 사람인데. 이해 갈까요? 응?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 설정 대상 인원이 일단 15명이에요. 15명이 아니구나. 15명에서 3명 빼니까 12명이고 요 상여금 중에 상여금 중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얼마에 들어가 있는 거야?
300만 원 들어있는 거지. 그지? 요거는, 여기는 총급여에서 빼주셔야 돼. 총급여에서. 300만 원 빼주면 이게 얼마가 돼?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급여. 인정상여, 비과세,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급여. 이건 장부상 총급여에 빼줘야 된다. 빼고 나서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원래? 조정 등록 눌러서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 세무 등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미리 했죠? 그러면 장부상 총급여는 7억 4천만 원이고, 아니고 장부상 총급여가 7억 4천만 원이 아니구나. 7억 4천만 원에서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 뺐으니까, 그지? 응? 한도 초과 뺀 금액이 7억 4천만 원이고, 설정 대상 제외급여. 2,600만 원 빼니까, 세법상 총급여는 7억 1,400만 원이에요. 이해 갔어요? 7억 1,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의 5%, 밑에 5%, 설정이 5%에서 총급여 기준으로는 3,570만 원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총급여 기준으로는. 근데 추계액 기준에서 0%가 되니까 0원이 되는 거지. 그치?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에 인원은 대상 인원 요 인원 넣는 겁니다. 19번의 인원 12명이고 대상이 12명인데 퇴직금 추계액이 일시 퇴직 기준이 2억 8천, 보험 수리적 기준이 3억 원이에요. 위에가 일시 퇴직 기준이고 밑에가 보험 수리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시 퇴직 기준은 2억 8천만 원, 21번은 12명, 보험 수리적 기준은 3억 원. 그럼 프로그램이 둘 중에 큰 금액의 3억 원을 퇴직금 추계액으로 한다는 얘기지. 퇴직금 추계액 3억 원에 10번. 3억 원에 0% 하니까 여기가 0원이야. 금액이 안 보이지만 이게 0원이에요, 0원.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전, 학, 부, 당. 그 전에 충당하고, 부인하고, 사용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 기초대충이 얼마예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기초대충이.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대충이 얼마예요? 2,500만 원. 이 금액 속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설정 전 기계산된 퇴직급여 충당금 있으면 빼주셔야 돼. 근데 없죠. 지금 문제에서 없고.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얼마? 한입한 금액 없고 부인한 금액이 얼마? 50만 원. 한도 초과해서 부인당한 금액이 50만 원. 그러면 2,500에서 50만 원 빼면 세법상 기초대충은 2,450만 원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할 때 쓴 게 얼마? 2,300 썼으니까 그러니까 2,450에서 2,300만 원 쓰니까 남아서 넘어온 금액이 150만 원이 되는 거지. 응? 전년도에 50만 원만 부인했다는 얘기는 50만 원만 부인했다는 얘기는 세법도 태충을 2,450만 원까지 인정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300만 원 쓰고 150만 원 남았으면 그 남은 것도 그 전에 인정했던 금액이니까 걔는 따로 환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고체 2월 전에 세법상 2월 전액이 150만 원이고 추계액 대비는 0%고 0원이고 퇴직금 전환금은 없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12번이 설정료에 감소했다는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인데 12번의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2번의 금액은 10번이 아니고 9번에서 10번을 빼고 11번을 빼고 그 금액인 150만 원하고 0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 150만 원이고 13번의 누적 한도액은 10번에서
9번을 뺀대. 그 10번이 0원이고 9번이 150만 원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50만 원 나와요. 그리고 11번을 더하고. 근데 11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마이너스 150만 원하고 또 12번을 더하니까 퉁치니까 0원이 되는 거야, 결국은. 0원이. 그래서 퇴직금 추계 한도는 0원이고 14번의 한도액은 3번과 13번이 작은 금액. 3번이 3,570만 원이고 13번이 0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면 14번 한도액은 0원입니다. 0원이고 15번 회사가 계상한 금액. 이번 연도에 설정한 금액 얼마? 2,600만 원. 한도액은 0원인데 회사가 2,600만 원 계상했으니까 2,600만 원이 전부 다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액 나오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퇴직금의 총당 한도 초과가 2,600만 원 나옵니다. 송금불산입에다가 퇴직금의 총당금 한도 초과액 2,600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코드번호 2284번 바꿔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코드번호 2284번 바꾸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급여 총당금 조정명세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뭐하게? 불러오기에 그럼 총계정원장에 있는 임금 제조원가, 임금 상여금,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상여 판매비와 관리비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대상 인원이 임금이 11명. 이 중에 설정 대상 제외가 2명. 1년 미만 중도나 1년 미만 근속이나 중도 퇴사로 인해서 2명에 대한 급여가 1,600만 원 빼주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4명. 4명. 이 중에 1년 미만 근속자가 1명. 1,000만 원이고 그럼 장부상 총급여가 7억 4,300만 원인데 그지? 이 금액 속에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에 300만 원 포함되어 있어요.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장부상 총급여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1,300에서 300만 원 빼니까 1,000만 원이고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는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이니까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산임의 송금불산입에 과목란에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액 300만 원 송금불산입 상여 처리해 주시고 여기에 금액이 다 조정해야 될 금액이 다 뜨는 건 아니죠. 그지? 됐어요? 해주고 그래서 전체 인원 15명 중에 설정 대상 인원 3명 빼니까 12명이 대상자고 세법상 총급여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0% 하니까 0% 하니까 0%가 아니구나. 5% 하니까 총급여 5% 하니까 한도액이 3,570만 원이고 그다음에 퇴직금 추경 명세서는 대상 인원이 12명. 12명. 일시 퇴직 기준 퇴직금 추계액이 2억 8천. 보험 수리적 기준 퇴직금 추계액이 3억. 둘 중에 큰 금액이면 3억 원이고 10번. 그 3억 원에 0% 하니까 0원입니다. 0원이고 4번, 5번, 7번, 8번이 전년도에 충당하고 부인하고 사용해서 넘어온 금액.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대충이 2,500. 합정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설정 전 기계 사용된 퇴직료 충당금 없고 충당금 한입에 없고요.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세법상 기초대충은 2,450만 원. 이번 연도 퇴직금 줄 때 사용한 금액이 2,300만 원. 그래서 전년도에 충당하고 부인하고 사용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이 150만 원인데 이거는 과거 세법상 인정해줬던 태충이다 보니까 설정률 감소에 따른 한입을 제외하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퇴직금 전환금은 없고요.
설정료에 감소했다는 한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9번에서 10번, 11번을 뺀 금액과 0원과 둘 중에 큰 금액이 나오고 13번의 누적 한도액은 10번 0원에서 9번 150만 원 빼면 마이너스 150만 원 나오고 11번 11번도 더해도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150이고 12번이 150만 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50만 원과 150만 원 퉁치면 결국 0원이 되는 거고요. 총급여 기준 한도는 3,570, 추기액 기준 한도는 0원이다 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에서 14번의 한도액이 0원이 되는 거고 이번 연도 회사가 계산한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만큼 무슨 초과액이?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2,600만 원은 송금불산 유보 발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이런 가정했죠. 그 전에 부인된 금액이 50만 원이죠. 그지? 그래서 2,500에서 50만 원 빼면 세법상 기초대출은 2,450만 원이야. 여기 기준퇴직금을 2,500으로 바꿔봐요. 2,500. 2,500 바꾸면 9번에 마이너스 50만 원 나왔죠. 왼쪽 상단에 조정등록 눌러봐. 조정등록. 자동으로 송금산입액의 금액 뜨죠. 기왕 부인액 중 추인액. 전기 한도 초과해서 부인됐던 금액이 그치? 이번 연도 송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자, 퇴직금을 기준 퇴직금 지급액을 2,700으로 바꿔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9번에. 그러면 250만 원 송금산입일까? 아니면 그 전에 부인된 금액이 얼마야? 50만 원만 송금산입일까? 그 전에 부인한 금액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만 송금산입이 나와요. 조정등록 눌러보면. 참고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전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산입이 나오는 거라서. 어? 전기대출 한도 초과에 대한 그 송금산입 유보검사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지? 나오는 거야.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기준퇴직금 지급액을 2,300 바꿔주시고 저장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84의 기출문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